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2일 오전 11시 23분입니다. 좌우 대결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정렬되는 게 보통입니다. 유럽의 경우입니다. 좌로는 주로 노동자 그리고 지식인들, 일부 농민들이 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유럽의 경우에 교회, 천주교 또는 개신교, 그 다음에 자본가들, 그리고 장교단입니다. 오른쪽에 장교단, 자본가, 그리고 종교인들, 기독교가 쓰고, 왼쪽에 지식인, 노동자, 일부 농민들이 서서 대결을 하는 게 전형적인 좌우 대결 구도인데, 여기서 핵심이 자본가입니다. 지금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 제도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본다면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좌우 대결에서 현재로서는 이 기업인들 또는 부자들이 누구 편에 서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기업인들이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썼더라면은 지금처럼 우파가 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조선일보에 그야말로 싸우는 기업인,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기업인의 한 모범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김윤덕 기자가 만난 사람이라는 인기 있는 그 인터뷰 시리즈에 등장한 분이 바로 엘트웰텍 회장 김박 선생이었습니다. 올해 81살인데 이분이 인터뷰 대상이 된 것은 지난 7월 27일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제막식을 본 이승만, 트루만 두 분의 동상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박 회장이 주도해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또 15억을 내서 박정희, 이승만, 트루만 동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2017년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에 그해 11월에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고 했더니 당시 박원순 시장 시절입니다. 시장, 구청장, 또 반대 세력 이런 사람들의 방해로 세우지 못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세계의 웃음거리입니다.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다. 더구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 10대 도시로 만든 서울, 그 서울시가 그 박정희를 위해서 한 평도 내어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역사 부정의 행패가 폐륜이 2023년 8.15 건국 75주년을 앞두고 서울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박 회장 인터뷰는 남달랐는데 이 인터뷰가 재미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보통 인터뷰는 그 사람의 생각을 듣는 이 문답으로 오고 가는데 이 기사에서는 김박 회장이란 사람의 삶이 아주 재미있게 묘사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다가 제가 크게 웃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김박 회장이 어떤 분인지 본인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김윤덕 기자가 8살에 생업전선에 나섰더라고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전쟁이 났어요. 일본서 대학 나온 아버지는 책만 읽는 지식인이어서 6남매 중 제일 사나운 제가 생업에 뛰어들었죠. 충남 서산 피란 시절에는 지게를 지고 땔감을 구하러 다녔고 시골서 농산물을 떼다가 오일장에 팔았어요. 경기 상고 시절에는 학교 파하면은 명동으로 달려가 고려 은단 가게에서 은단을 떼다가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걸으며 팔았죠. 교복을 입은 채로요. 집에 오면 밤 11시 반 기절하다시피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슬레이트 만드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적자 난 섬유 회사를 인수했어요. 전 직장에서 수입 업무 3년, 수출 업무 3년, 격리 4년을 해봐서 경영이 크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워낙 고지식하고 원리 원칙대로 일하는 타입이라 은행권의 신용도 높았고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온 한 비즈니스맨이 한국엔 공구를 만들어 수출하는 공장이 없다며 아쉬워하더라는 말에 속게 돼가지고 겁도 없이 뛰어들었죠. 공구의 공짜도 모르면서 첫 해에 공구를 20만 개 생산했는데 거의 다 불량품 진단을 받았어요. 섬유 수출해서 번 돈을 다 까먹었지요. 안 되겠다 싶어 스테인리스 기술자들에게 노하우를 배우고 일본 공구회사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뒤 다시 도전했지요. 2, 3년 뒤 제대로 된 공구를 생산하게 되면서 60 내지 70kg 무게의 샘플 가방을 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수출 판로를 찾으려고요. 첫 한 달은 한 건도 못 땄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쪽잠 자고 매 끼니를 햄버거로 때우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수주에 실패하면 회사가 부도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중동 근로자들 떠올리며 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버텼어요. 체류를 한 달 연장하여 백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25만 불 주문을 성사시켰지요. 이렇게 눈물겨운 사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트웰이라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23년째 민초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하고 김윤덕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60세까지 기반을 잡으면은 부국 강병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에다가 매달 35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해서 당시에는 삼성 장학금보다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조계, 과학계, 언론계에 다양하게 진출해 있습니다. 졸업생이 벌써 장학재단 졸업생입니다. 장학재단 졸업생이 벌써 650명이 던데 특별한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적, 인성, 그리고 애국심을 봅니다. 장학증서 수여할 때 간곡히 당부해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먹고 살만하게 되면은 주위의 가난한 이들을 돌아봐 달라. 그리고 당신들이 속한 조직이 부정부패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나나 우리 회사가 불법에 연루되면 가중처벌로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보수 진영에도 아낌없이 후원한다고요 라고 물었더니 김박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의 은인이고 박 대통령은 내가 무역을 통해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게 해준 분이죠. 그런데 자유우파들은 돈도 없고 별다른 지원도 받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라도 나서자 한 겁니다. 그러면 정권의 탄압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걱정을 했더니 이분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기업을 경영하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국세청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검찰, 경찰로부터 자유로울 것,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자유로울 것, 그 원칙을 지켜 빚 하나 없는 10층 회사를 강남에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기업인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깨끗한 기업인이 애국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자유로울 기업이 없을 텐데요 라고 물었더니 사업을 시작하고 첫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300만 원의 과세를 당했어요. 부당하다고 여겨 국세청을 제소했지요. 당시 여러 사람이 국세청을 상대로 싸우는 바보가 어디 있나. 그래서 재벌 되겠나 말렸지만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해 2,300만 원을 되찾고 이자 300만 원까지 받아냈지요. 명색이 부국강병을 꿈꾸는 기업인이 1원이라도 탈세를 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이게 명언입니다. 명색이 부국강병을 꿈꾸는 기업인이 1원이라도 탈세를 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이런 기업인이 많으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가 꼭 총을 가져야 군대가 아니고 깨끗한 기업인이 깨끗한 돈으로 나라를 위해 쓸 때 그게 총이 되고 대포가 되는 겁니다. 보수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박 회장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는 것,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멀리하여 종북 좌파들이 공격할 틈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명답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학자들이나 언론인, 정치인 입에서는 조금처럼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바로 땀이 묻어있는 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겠군요 라고 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망쳐놓은 분이죠. 비유하자면은 기계를 뜯어 부수기만 한 게 아니고 거기다 모래를 끼얹어 아예 작동하지 못하게 해놓은 셈입니다. 여기서 제가 웃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망쳐놓은 분이죠. 비유하자면 기계를 뜯어 부수기만 한 게 아니고 거기다 모래를 끼얹어 아예 작동하지 못하게 해놓은 셈입니다. 이게 과장된 겁니까? 너무나 실감 있는 표현 아닙니까? 멀쩡한 4대강 보를 개방 또는 해체한다고 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원자력 발전소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 깎아내리고 그래서 탈원전 정책 쓰고 모자라는 전기를 태양광 발전으로 메운다고 온 산야를 뒤집어 가지고 경제성이 별로,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 비교하면 너무나 경제성이 약한 태양광 소동을 일으킨 이 문재인에게는 이 표현이 딱입니다.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망쳐놓은 분이죠. 비유하자면 기계를 뜯어 부수기만 한 게 아니고 거기다 모래를 끼얹어 아예 작동하지 못하게 해놓은 셈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퇴임 때 지지율이 40%대였습니다. 김박 회장의 결정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국민을 싫어합니다. 하하. 그래서 내가 우리 국민을 싫어합니다. 물론 여기서 국민이라면 국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분별력 없는 국민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분별력 없는 국민이 40%나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는 정치인은, 지식인은 절대로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국민을 싫어합니다. 하하. 그래서 우리 국민을 싫어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들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문재인을 욕하기 전에 그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을 비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국 국민들은 자주 바뀝니다. 한국 국민들은 문재인을 40%대로 지지하다가 언젠가는 4%대로 그 지지율이 떨어질 날이 올 겁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을 극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망쳐놓은 데 그친 게 아니라 모래까지 끼얹어 그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작동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자, 그리고 지금도 부끄럼 없이 여기저기 오고 가면서 기사를 만들어내는 이 문재인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법을 가지고 어떻게 단죄할 것이냐 하는 게 국가 정상화의 제1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